자, 안녕하세요. 4월 27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 사회 이슈 중에 몇 가지를 다뤄보는 얘기인데요. 자, 볼까요? 자, 오늘 사회 이슈 중에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두 가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그 PT 면접, 그 다음에 뭐 토론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에서도 이런 사회 이슈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금융권에 이렇게 한정시키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어떠한 또 이슈가 되는지 그러한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식경을 계속해서 제가 또 하고 있는데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빠지지 말고 루틴대로 잘 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인데요. 914만 명의 동학개미와 그리고 127만 명의 코인러 닮은 듯 닮은 듯 다르다. 이제 이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직장인 김세모 씨는 지난 20일 처음 가상화폐 코인을 사기 위해서 업비트 앱을 다운받았대요. 직장 동료들이 하루 종일 떠들던 도지코인을 사기 위해서다. 이제 여러분 도지코인 아시죠? 제가 몇 번 다뤄드렸고 도지코인이 뭐야 굉장히 좀 이슈였잖아요 한때.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자, 평소 주식 거래를 즐겨하던 김 씨였기에 코인 거래소 앱에 낯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 시장, 지금의 코인 시장은요, 그냥 코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들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주식 시장을 하던 사람들이 코인으로 간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의 변화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다만 개별 종목이 뭔지, 왜 오르는지, 또 어떤 건 왜 10원이고 다른 건 100만 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이거 진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김 씨가 100만 원치 산 도지코인은 이날 23% 하락했대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90원에서 500원까지 올랐다고 난리난 그 코인을 내가 투자했는데 23% 하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코인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개별 종목에 내가 투자했는데 이게 왜 오르는 거야? 90원에서 500원까지 모르죠. 근데 모르지만 오르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소액으로 뭔가 시작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샀을 때는 지금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주식 거래를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의 가치, 내재 가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어떤 기술적 분석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공부를 하고 들어간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적어도 이런 기술적 분석을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재 가치에 의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한 거죠. 하지만 지금 코인이라는 거는 사실 코인에 대한 가치만 놓고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참 알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자, 보시면 2020년 주식시장에서 돈의 맛을 본 개미들은 과연 2021년 코인 시장을 선택했나? 이제 이런 걸로 본 거래요. 자, 동학 개미 대 코인 개미. 자, 계좌 수는 동학 개미가 월등히 많죠. 여기 보시면 월등히 많죠. 왜냐면 아무래도 당연히 그래도 주식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간이 훨씬 더 기니까요. 1분기 신규 가입 계좌는 515만 명 대 250만. 이거는 사실 별 차이 없네요. 1평균 거래 대금도 동학개미가 지금 17조인데 와, 지금 코인이 7, 8조라는 건 이거 굉장히 많은 자금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거래 대금이. 예치금도 보시면 70조 산정 불가. 변동성은 그래도 주식 시장은 지금 30%죠. 그런데 없어. 상한가가 없어. 거래할 수 있는 시간도 15시 반까지지만 24시간. 상장 종목 수는 한 5배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주로 지금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하는 거는 코스피나 코스닥 요렇게 이제 두 개의 상장사를 대부분 기점으로 하죠. 코넥스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4대 거래소라고 하죠. 업비트나 빗성, 코인원, 그다음에 코빗 요렇게 4대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잘 보시면 상장 폐지율이 주식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아요. 상장 폐지 수는 비슷비슷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신문에서는 한번 비교를 해봤네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급증한 코인개미, 공매도 없는 세상.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을 산 주린이가 올해 코린이가 된 걸까?
이러한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주식이 1월 말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제가 매식경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부동산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쏠리고 코인 쪽으로 쏠리는데, 부동산으로 간 자금과 코인 시장에 간 자금은 성향이 약간 달라요.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가신 분들은 약간의 일종의 목돈, 그 다음에 부동산이 지금 26번의 대책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가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목돈을 갖고 있던 분들이 부동산에서 굳이 거기에서 내가 돈을 갖고 있었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투자처도 별로 없었고, 부동산을 지금 기존까지 하려면 이제 계속 대책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상가라든가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 뭐 이런 것들로 주택이 아닌 걸로 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시장이 이제 주식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러한 주식이 작년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많이 있었고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서울시장 이제 선거라든가 이제 내년에 대선 때문에 뭐 이러한 이슈들로 우리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이자 이제 부동산으로 다시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하지만 코인으로 들어간 자금들은 대부분 지금 젊은 투자자들 2030들이 굉장히 많고, 또 물론 중장년층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하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투자를 했을 때 뭐 리스크를 엄청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1억, 2억 이렇게 5천만 원 막 넣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코인에 지금 열광을 했는가?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소액으로 그냥 직장인들이 없는 셈 치고 그냥 넣어놓은 건데, 수익이 그게 막 몇백 배, 몇천 배가 된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나 서민들한테는 하나의 로또 아닌 로또 복권을 사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상향만 경험하던 이들에겐 따분했기 때문에 코인으로 그런 자금들이 일정 부분 턴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중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터치하며 정고점을 넘어섰고요. 돈 냄새를 빠르게 맞는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가장 저렴한 알트코인 아무거나 사놓으면 최소 10배 이상 먹는다는 소문이 퍼졌대요. 이 시기 정부가 예고했던 공매도 재개 논쟁이 펼쳐졌고, 동학개미의 걱정은 어느 때보다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한 얘기가 뭐냐,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비트코인이 뭐 알트코인 아무거나 사놓으면 10배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갖고 있어봤자 횡보하는 시장에서 크게 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인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주식시장에 한 발 늦게 들어와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두지 못한 이들의 두려움은 컸는데, 이때 파고든 게 보다 코인 대박. 그러니까 작년에 주식시장이 있었으면 적어도 우량주만 샀더라도 많이 이제 수익이 났죠. 하지만 작년 끝에 들어가신 분들은 별로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제 주식으로 많이 넘어온 케이스를 그렇게 많이 봤듯이, 지금의 코인 시장도 거의 유사한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자, 실제 많은 개미들이 돈을 들고 코인 시장으로 떠났다. 여기 나왔죠. 4대 거래소가 모두 신규 가입자가 250만 명.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시기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입금한 지금 규모도 와 보세요. 6천억이에요. 와. 공교롭게도 이 시기 주식시장 투자 예탁금 감소했다. 그 말은 예탁금을 감소했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빼서 이쪽으로 일정 부분 온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1월 초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할 때까지만 해도 자금이 이렇게 예탁금이 몰렸는데 3월 달에 이렇게 훅 내려갔다는 거죠. 그 영향에는 비트코인이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5,600만 원 선을 터치하는 등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알트코인도 지금 굉장히 낙폭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뭐예요? 투자자 예탁금으로 69조 원까지 다시 주식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그러한 시장의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주식과 코인 태생부터 다른 거래소. 종목을 상장하고 예치금으로 거래소에서 매수하거나 매도한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비슷하다고 이제 우리가 많이 느꼈었죠. 그리고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만 비교해보자면 주식시장 참여 계좌는 4,064만 개래요. 예탁 계좌원에 따르면 개인 주주는 이렇게 되고요. 반면 가상화폐는 4대 거래소 합산 511만 명, 그러니까 훨씬 적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IPO를 거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이렇게 거래되고요. 하루 상승폭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인 시장은 뭐예요? 24시간 되고 변동성도 엄청 크고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코인을 접근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가 약간 달라져야 되고 시각 자체가 관점 자체가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처음에 우리가 대부분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리스크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또 코인을 제재할 제대로 된 법이나 기관이 없다 보니까 먹튀도 되게 많이 나타난대요. 상패가 지금 22%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런 것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지금 코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우려 섞인 그런 발언을 했었고 문성수 금융위원장님이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거를 법제화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말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결국 이게 웃긴 게 코인을 제재할 제대로 된 법이 없으면 거래소를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4대 거래소라는 기준이 누구한테 맞는 4대 기준인 건지부터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위에 나왔지만 뭐 빗썸이나 여기 나온 대로 코인원이나 코빗이나 업비트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름대로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럼 여기에 상장하는 들은 어느 정도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상장 거래소에 다 이렇게 등재를 시켜주기 때문에 문제가 당연히 발생될 수 있고 당연히 주식과 코인은 다른 거고 지금 24시간 거래되고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인데 이것보다 어찌 보면 더 이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 이러한 시장의 거래소를 다 만들어주고 지금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세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세금을 매기는 건 당연히 좋죠. 세금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과 코인은 또 다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꼭 코스피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코스닥도 들어가고 변동성이 큰 테마주에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장이나 지금 실체가 없는 코인 시장이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별로 없다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정확한 잣대를 토대로 한 그러한 규제가 필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사 잘 보시고요. 요즘 굉장히 많이 이러한 코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매식경을 계속 토대로 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좋다 나쁘다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회 이슈적으로 지금 ESG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은행 쪽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얘기가 하고 있죠. 오늘 기사는 ESG 채권으로 실탄 조달하는 은행이래요. 자, 전통적으로 은행은 예금 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자를 대가로 예금을 유치하고 추가 금리를 붙여 돈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빌려주는 결국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산다 이제 그 얘기죠. 은행이 실탄을 마련하는 방법이 예금만 있는 것은 아니래요. 최근에 뭐다? ESG 채권이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대요. ESG는 지금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지금 참여를 해야 되는 분위기이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은행 쪽에서는 뭐예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ESG 채권을 지금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이슈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ESG 채권은요, 용처가 정해져 있대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사업,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ESG 관련 활동을 벌이는 기업과 기관에 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좋겠어요? ESG 관련된 활동도 하고 그걸 갖고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리고 녹색 채권처럼 친환경 기업 대출 및 프로젝트로 활용 범위를 좁게 잡은 채권도 있고요. 자, 국민은행은 이렇게 발행을 했대요. 신한은행도 이렇게 발행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 은행의 달라진 분위기는 채권 발행 통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국내 6대 은행의 ESG 채권 발행액은 4조. 지난해 발행액의 57%가 4개월 만에 발행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ESG를 토대로 하는 방향성은 지금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시키는 데에서 굴하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순기능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ESG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대요, 은행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ESG 채권 발행 총액은 ESG 우수은행을 가늠하는 지표.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지금 뭔가
의도한 방향대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반 서민들이나 뭐 그 고객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자금 조달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은행으로서 굉장히 기능을 잘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지표를 잘 받으려면 ESG 채권 발행액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은행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별로 이렇게 ESG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습도 우리가 좀 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ESG 관련 상품들도 은행뿐만 아니라 각 금융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요, 두 개의 기사를 토대로 해서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개의 기사 내용들 한번 잘 숙지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4월 27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남은 일주일 동안 힘내시고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